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 번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벼운 학습지 수업을 2번 진행하면서 이제 각 타임당 중국어 번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번역에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구나, 예전보다. 이렇게 번역이라는 게 매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생겼구나. 번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업 때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더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카메라를 켜봤어요. 제가 집을 가던 중에 이렇게 막 급하게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카메라를 켜본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학생 신분이다 지금, 혹은 뭐 졸업을 했다, 내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런데 나는 번역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번역을 업으로서 확정 짓지 말아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건 어떤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사실 번역은 다른 일과 병행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작가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작가 활동도 할 수 있듯이. 그러나 전업 작가가 있죠. 전업 작가는 글 쓰는 일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작업 양에서도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띠게 되는 거. 그래서 다른 가능성들을 다 열어둔 상태에서 고려해 볼 것,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이제 저처럼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이제 그 뒤에 결정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번역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어떤 공부를 추천해드리냐? 일단 기사문을 하나를 고릅니다. 아니면은 한국어 번역서가 있는 중국어 도서를 하나를 골라요. 자, 기사문 공부는 어떻게 하냐? 내가 실제로 나의 그 번역문의 그 기사를 내보낸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품질로 번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번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해석을 자연스레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내가 번역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느냐? 그 똑같은 주제로 쓰인 한국어 기사를 찾아봅니다. 아, 이런 표현은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기사문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구나. 하면 이게 전반적인 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의 경우에도 이제 이건 출판 번역에 해당이 되겠죠? 중국어 원문을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를 내가 번역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본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여기서 문장을 끊었는데 번역문에서는 이곳에서 문장을 끊었구나. 아, 이 표현을 이렇게 달리했구나. 이 정도의 의역이 허용이 되는구나. 아, 이건 그냥 직역으로 했네. 아, 여기서는 내 번역이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아, 이건 내가 배워야 할 점이다. 뭐 이런 식의 내가 스스로의 배움을 하는 거예요. 요율입니다. 요율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처음 번역을 할 때는요, 번역을 시작할 때 내가 번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단계에선 요율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실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아, 제이님, 근데 번역 요율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요. 그 통번역센터 같은 데에서 나온 요율이 있습니다. 정해진 요율이 있는데요. 사실 그 요율이 수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물가는 인상이 되는데 요율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 대중이 없단 말이고요. 하지만 그 정도는 지켜야 한다라는 말인데, 그 정도가 실질적으로 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매번 그 요율로 번역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래서 그 요율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요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시작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사실 번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내가 이 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선은 지켜나가면서 내가 유도리 있게, 플렉서블하게 일을 해보시라, 경험을 해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학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번역이라는 건요, 스스로의 역량이 있으면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를 초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대학교 때 전공한 거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되 똑같아요. 어떤 번역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지 참가하지 못하는지의 여부는요, 번역 전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중국어 전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그 테스트 번역을 통과했는지 못했는지예요. 절대로 대학원 나왔나요? 중국어 전공했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물어보는 건요, 번역 이력을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이님, 이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하는 분들께 또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더 중요한 건요, 시작이 아니라 그 일을 얼마만큼 잘 지속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 번역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듯해도 그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 그들의 리그에서는 그렇게까지 진입장벽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감을 지속해서 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중국어는 수요가 많이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요가 많으면은 공급도 자연히 많잖아요. 영어는 수요가 많아요. 그만큼 공급도 많습니다. 중국어는 그런데 예외인 것 같아요. 수요는 없지만 공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양질의 공급자가 얼만큼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하다. 다음으로는 그런데 저는 국내파예요. 중국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그런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한국에서 졸업을 했고요. 물론 저는 3, 4학년, 그러니까 총 4학기를 중국에서 다닌 적은 있어요. 그때 경험이 중국 생활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랬긴 했지만 제가 지금 중국어를 구사하고 중국어 번역을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중국어 번역을 하다 보면은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진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한국어가 문제예요. 중국어는, 중국어 실력은요,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은 문장 구조 다 보이거든요. 쌤,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문장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오면은 문장을 차근차근 보면은 문장 웬만하면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저는 번역 공부를 위해서 어떤 책을 들까요? 중국어 책을 들까요? 한국어 책을 들까요? 한국어 책을 듭니다. 이건 진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중국어 책이 아니라 한국어 책을 듭니다. 한국어 번역을 하는 사람한테 사실은 중국어 번역을 시키는 경우보다 한국어 번역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그 말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어에 이해가 있고 한국어를 잘하는 글 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번역의 본질은 글쓰기입니다. 물론 단어 모르는 거 많죠. 저도 단어 모르는 거 많아요. 진짜 이 국내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의 이 고질적인 우픈 사실은 쉬운 단어를 모르고 어려운 단어를 안다라는 건데, 모르는 단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번역을 위해서 한국어 책을 든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실력이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께 자,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립니다. 실력은요, 늘어요. 어떻게 하면 늘어? 돈을 받고 하면 늘어요.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무서운 게 돈을 받으면요, 내게 어떤 어마어마한 책임이 생깁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요, 실력은 자연히 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일감을 따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감을 따는 비결은요, 중국어를 잘하고 번역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제가 처음 번역을 시작할 때 일감을 따는 비결을 하나 말해봐라 라고 하면요, 저는 확실히 무엇보다 말할 수 있는 거는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비결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처음에 번역을 시작할 때 제가 어떤 막 내세울 만한 이력이 있어서 번역을 막 시작을 했겠어요. 저는 일감을 하나 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 베테랑 번역가처럼 상담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장은진 번역가입니다. 요청해 주신 번역은 어떠한 번역으로서 얼마만큼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번역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진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진짜 쫄릴지 몰라요. 내가 이거 번역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그러다가 놓치는 게 일감이거든요. 일감을 놓친다는 말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말이에요. 내가 실력이 늘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뒷수습은 뒤에 가서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내질러 보세요. 내질러 보면 그 어떤 책임 아래에 내가 일을 한다는 사실이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만약에 내가 번역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쭈뼛쭈뼛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 번역은 그냥 이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저렴하게 해서 좋다가 아니고 이 번역가 실력 있는 거야? 믿어도 되는 거야?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정당한 번역료를 이야기해야겠죠.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미 성공한 번역가인 것처럼 행동하고 일을 해라 라는 게 제가 일감을 따는 비결입니다. 모를 수 있죠. 저도 이 말 여러분한테 하면서 진짜 너나 잘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나 잘해. 모를 수 있죠. 못할 수도 있고요. 번역을 기껏 따놨는데 잘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럼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번역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화이팅! 같이 화이팅 해봐요. 저도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클래스 101 촬영할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매니저님한테 제가 막 10년 번역한 사람도 아닌데 왜 저한테 강의를 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님이 한 발짝 앞서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더 현실적으로 들린다고요. 그걸 알려주면 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만든 강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배워서 여러분한테 또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담아볼게요. 뭐 유튜브에서든지 아니면 뭐 다른 강의 플랫폼에서든지요. 네,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도 여러분 멋진 하루 보내세요. 활기차게 보내세요. 자신이 없더라도 자신 있게 사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뭐 내가 죄짓고 산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내가 뭐 떳떳하게 살자. 발걸음도 자신 있게. 그게 저를 만드는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